리뷰는 띵유. 안녕하세요, 띵유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S21 울트라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에서는 가장 크고 제일 이제 스펙이 좋은 그런 핸드폰이 바로 이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이고요. 애플에서는 또 이제 현존하는 가장 크고 좋은 폰인 12 프로 맥스, 아이폰 12 프로 맥스 두 개의 핸드폰을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화면인데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6.8인치의 액정을 갖고 있습니다. 6.8인치의 액정을 갖고 있고 아이폰은 6.7인치의 액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0.1인치 차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화면 크기 자체, 정량적인 크기는 우리가 별로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 0.1인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로는 갤럭시가 76mm, 그 다음에 아이폰이 78.1mm예요. 그래서 가로가 지금 보시기에도 아이폰의 가로 길이가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세로입니다. 세로는 갤럭시가 166.9mm, 아이폰이 160.8mm.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이폰이 조금은 더 짧은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울트라 모델에서 카메라가 엄청 툭튀, 너무 카툭튀라서 아무래도 얘가 8.8mm더라고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7.3mm예요, 두께가. 그래도 이렇게 직접 보면 큰 차이는 못 느끼는 그런 두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게는 갤럭시가 229g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폰이 226g이에요. 3g이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이 무게를 느낀다? 그거는 진짜 좀 예민하신 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더 가벼운 걸 원하시면 가벼운 걸 당연히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액정을 보시면은 작게 뚫려있는 디스플레이 5 홀, 그 다음에 아이폰은 노치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도 리뷰를 했었지만 카메라 섬이 뒷판이랑 일체형이거든요.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은 아니에요. 일체형은 아니고 뭔가 뚝 떼면 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있고, 자, 뒷면은 다 이렇게 무광으로 처리가 돼서 지문에 아주 묻지 않는 그런 좋은 재질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그러니까 얼굴 인식을 해볼 텐데요.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얘도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와이프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갤럭시도 방금 얼굴 인식을 등록했기 때문에 제 얼굴을 많이 인식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아이고, 그 다음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문도 상당히 빠르게 인식되거든요.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지문까지 되는데 얼굴 인식까지 이 정도 빠르기다. 그러면 이미 요 잠금 화면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모델 다 충분한 속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플 실행 속도와 그 다음에 화면 넘어가는 스크롤 화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플을 좀 많이 갖고 와봤는데요. 3개만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넷플릭스, 그 다음에 유튜브 이 3가지 어플을 비교를 해볼 건데, 자, 네이버부터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데 갤럭시가 방금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갤럭시가 좀 더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이렇게 제일 처음에 있는 뉴스를 켜봤는데 먼저 이렇게 넘겨 보시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갤럭시는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았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딱 하면은 딱딱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갤럭시 21 울트라에서는 120Hz가 탑재되기 때문에 그렇게 끊기는 모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끊기는 느낌 때문에 갤럭시를 사실 많이 피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이제 또 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갤럭시로 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화면 나타내는 것도 네이버 칸에, 메뉴 칸에 광고, 그다음에 언론사 편집, 그다음에 뉴스가 4칸씩 나오고 사진이나 동영상 뉴스가 또 한 칸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체 보기가 있고 여기서 요 내비게이션 바 때문에 요만큼이 아이폰이 좀 더 많은 정보라고 하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넷플릭스를 한번 틀어볼게요. 이런 과정이 없네. 다시. 이런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제 아이폰에서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시간은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어플 이 정도 속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있는 요걸 틀어볼게요. 자, 지금 화면이 다 여기서 이렇게 끊겼죠. 넓히면 크게 커지고 얘도 커지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차이가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액정 크기가 0.1인치 차이다 보니까 아무리 가로 세로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저희가 확대를 해서거나 축소를 해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똑같은 사이즈의 화면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유튜브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로 가서 볼 수 있는 영상 하나를 틀어 볼게요. 아이폰에서는 이건 어플 차이기도 한데 아이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갤럭시에서는 하나 둘 셋 4개 이런 차이가 있고 동영상에 들어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니 5개 반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넷플릭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이 크게 차이가 없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제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핸드폰 중에서 가장 최강의 핸드폰을 될 것 같기 때문에 어플 속도나 스크롤 하는 데 있어서 화면을 나타내는 그런 거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외관이나 또는 브랜드 호감도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